춤, 표, 예를 중요히 여기며 교육과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진 청주에 왔습니다. 이곳에 전쟁의 신이 살고 있다는 은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전쟁의 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전쟁의 신 그런 건 모르고 저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살이요? 네, 전통 화살을 만들고 있는 양태원 궁시장. 55년간 화살을 만들다 보니 양태원 궁시장이 만든 화살만 해도 수백, 아니 수천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이런 그가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최정병기 활서부터 명량, 또 성웅 이순신, 또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 관련 영화는 제가 많이 했어요. 철저한 보증에 따라 만든 화살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장인의 화살을 소개하려 한다는데요. 화살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희 이모부님이 이 화살을 했어요. 그러다 내가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네 손은 괜찮냐 그러더라고. 이 손은. 다리가 그러니까 손도 이제 잘못된 줄 알고 손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놀지 말고 화살이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된 동기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손재주만큼은 동네 최고였다는 궁시장. 그렇게 화살과의 기나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화살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데요. 이 대나무는 화살을 만드는 재료 신우대라는 거예요. 이 대나무 자체가 이름이 신우대. 이 강원도 고성 이 바닷바람을 맞고 큰 해장죽이라고 그러지 또. 강원도 고성에서 특별히 공수한다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대나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는 대나무는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서해안 쪽에 많이 나도 그쪽 대는 물러. 예. 왜 그러냐면 대를 이제 진을 빼서 만들다 보면 이게 좀 단단히 하는데 물르니까 흐느적 하지. 근데 강원도 저기 양양 고성 그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해장죽을 쓰고 있지. 바닷바람을 맞은 대나무여야만 화살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씀. 그렇게 까다롭게 공수해온 대나무를 하나하나 눈과 손으로 보고 다시 골라내는데요. 장인의 선택을 받은 건 전부 마디가 3개인 대나무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대매디를 선별하는 거요. 매기? 매디. 매디? 예, 이걸 대매디라고 그래요. 이걸 매디. 여기 예. 이건 깃간 매디. 네. 이 가운데 이건 허린 매디. 네. 이건 이제 상사 매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인은 꼭 3마디가 들어간 대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화살이 더 곱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데요. 이번엔 심혈을 기울여 골라낸 대나무를 불에 구워주면서 곧게 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도구는 뭔가요? 졸대라는 거요. 돌대. 예, 쫄. 돌대. 예. 요걸로 이제 이렇게 잡는 거지. 이건 붙들어주고 네. 야가 잡는 거지. 이렇게 예. 이제 이 대나무 자체는 겉은 단단하고 이게 속은 아주 물러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진도 빼면서 습기를 말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대 말리는 과정만 6개월인데 대 처음에 갖고 와서 이 안에서 한 3개월 내지 2개월 반을 안에서 말려. 어느 정도 말린 다음
이제 물 빠진 다음에 옥상에다 놓고 이제 그때 건조시키는 거죠. 그런 습기가 빠지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지도 않고. 대나무는 양지와 응달을 오가며 말려주고 수시로 불에 구워 습기를 날려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화살대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그 과정이 끝나면 대나무의 껍질과 앞부분을 깎아줍니다. 이제 촉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화살촉. 예, 예. 그 다음에 촉 들어가기 전에 여 위에다가 싸는 게 상사라고 그래야. 상사. 예. 이쪽이 힘을 화살에서는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상사는 촉과 화살대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도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젠 촉을 끼울 차례. 헌데 화살대에 촉을 끼우기는커녕 망치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기만 하는 양평 궁시장. 이 화살은 두껍고 촉은 좀 얇고 그러니까 이 본째에다 넣어서 늙히는 거지. 늙어서 이제 큰 거 작은 거 다 맞추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면요. 이 작은 것은 또 여기다가 맞추고. 오, 드디어 촉을 끼웁니다. 아, 촉이오네, 촉이와요. 이게 대나무마다 화살촉 맞춤 제작을 하는 셈이네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화살촉이 화살대에 딱 맞았다 하더라도 장인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화살촉을 불에 구워주는데요. 아니, 화살촉은 왜 굽는 거죠? 지금 이제 촉 박는 걸. 화살촉이 분리되지 않게 잘 들어갔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 수작업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화살촉 하나 만드는 데에도 장인의 손이 수없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면 하루에가 다 저물도록 내내 자리에 앉아있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이 화살이 전부 수작업이기도 하지만 가지수가 7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이. 공정이. 아니, 들어가는 재료가. 예. 7가지가 모여서 하나 화살. 예,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공정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큰 손만 84번 가고 작은 손까지만 지금 금방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수십 번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큰 손만 84번. 84번. 예. 드디어 화살촉 완성! 수건을 펴시네요. 아, 잠깐만. 저거 새 깃털 아닌가? 아니 근데 물은 또 왜 뿌리시는 거죠? 촉촉해진 깃털은 가지런히 올려두는데요. 화살을 만드는데 깃털이 이제 치우 날개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하면 이 날개가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을 살짝 튀기면 이게 이제 말을 잘 듣지. 우리가 이발소 가면 머리 깎을 때 깎기 전에 물을 뿌리잖아요, 머리에다. 그런 식이야.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깃털은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화살대에 붙여줍니다. 어디에 붙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2차적으로 이제 1번. 이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2, 3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개가 붙는 거예요? 날개 3개가 붙는데 이제 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사람 또 좌치로 쏘는 사람이 있어요. 좌공으로. 그건 또 반대 방향이니까 붙이는 방향도 또 틀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붙이는 게. 화살은 명장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수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보니 쏘는 사람의 체격과 힘
그리고 습관까지 고려하여 만듭니다. 얼마나 말리는 거예요? 이 전통업이 누구 말지 않고 시간이 몇 분에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아주 모질해도 한참 모질하는 거지. 모든 일이라는 건 전통업은 감으로 하는 거지. 감 떨어지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감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 됐지. 항상 그 감이 있어 이게. 근데 감 떨어지면 어쩌죠? 이거 감 떨어지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화살을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깃털도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꽁 깃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꽁 깃털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기술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꽁 날개는 선비의 상징이요. 선비. 그 옛날 임금님 용포 겉에도 꽁을 수놓은 거 있어요. 그게 한 140 몇 마리를 수를 놓거든요. 암행어사 시험 봐서 과거 급제에서 할 때도 그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하는 것도 꽁 깃이 아니고 그건 꼴이야. 그건 꼴이. 그래서 이게 따지놓고 보면 선비의 상징이야. 선비처럼 곧게 오로지 목표물만을 향해서 날아가라는 의미를 담아 화살을 만드는 양태원 궁시장. 이제 깃털을 인두로 지져서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줘야 하는데 궁시장이 개발한 이 기계만 있으면 걱정 노노. 이야, 정말 대단하죠. 화살에 대한 진심과 정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히 힘드는 일이야 이게. 이게 인내심 없어는 이건 할 수가 없어. 경은아, 이것 좀 치려라. 이게 황추성 거다. 화살 작업을 마무리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태원 궁시장의 아들 장원 씨.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잇기 위해 함께 화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서 틀쓸섬 이걸 안 했으면 했어. 힘들어서. 이 힘도 들고 내 일을 하면서 내 생활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했는데도 굳이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봐왔던 거라서 간해수공업이잖아요. 집안에서 예전에 항상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셨었고, 근데 저는 좀 접하기도 좀 편했었고, 아버지 이제 힘든 것들을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즐겁게 있더라고요. 화살을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젠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데요. 그런데 왜 화살마다 한 줄씩 색깔을 칠해주는 거죠? 그럼 이건 화살 이제 마무리 단계로요. 시표시라고 하는데 화살 시에 이제 표시, 화살에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공사님들이 활터 가서 이제 화를 내실 때 이 색깔을 보고 이 화살이 내 화살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칠해드리는 거예요. 화살마다 자기 공의 색깔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왠지 아세요? 이 관역에 쫙 맞췄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래요. 저는 블랙으로 할래요. 저는 어울리죠. 블랙. 역시 느낌있어. 화살에 색칠까지 해주고 나면 화살 만들기는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곧고 힘있게 날아갈 화살이 제대로 완성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건 돌려보면 야가 말을 해. 말을 해요? 이 소리가 근데 요건 돌아가지도 않고 날뛰잖아. 이게 날뛴다고 그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만들어낸 양태원 궁시장표 화살. 장인의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화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누구 말지 않고 뼛속까지 화살이 배기에 있어. 지금도 저녁에 꿈에도 화살을 만들어요. 55년 화살을 만드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양태원 공시장. 힘든 날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화살을 만들겠다는 집념의 장인 정신. 힘차게 활시를 박차고 나아가는 화살처럼 당신의 인생도 쭉쭉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